3월 교육청 모의고사고요. 정답 오답 노트 쓰는 방법을 이 시간에 같이 공부하면서 나의 논리력과 글읽기, 기억력, 자기에 대한 이해력을 더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나에 대한 이해력이 더 커져 나갈수록 공부는 더 잘 됩니다. 자, 여기에 이 제시문을 다 언급할 수는 없고요. 나의 죄책감 때문에 소설 쓰기를 통해서 자기 정화를 어떻게 이루는가 그 과정을 보여준 소설인데요. 나의 성찰 중심이기 때문에 당연히 1인칭 주인공 소설이고, 이 소설 읽는 법은 제가 이제 따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제 강의가 있기 때문에 서술자를 반드시 찾아야 되고요. 첫째 줄에서 열째 줄 사이에서 승부를 내야 됩니다. 심리 묘사가 있냐 없냐, 행위 관찰이냐, 시간 공간 찾아야 되고, 무엇 때문에 갈등하는가, 이걸 반드시 찾아내야 되는데, 자, 문제 18번부터 바로 들어가면요. 자, 윗글에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이 나가 중심이기 때문에 나를 묻죠. 나는 누구인가? 자, 나와 관련된 이제 사건 정보를 확인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자, 이제 정답 오답 노트를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경제적 형편 때문에 소설가의 꿈을 포기했다. 근데 소설을 쓰기로 했는데 소설을 포기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어려워서 이런 말은 제시문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뭐 틀리기 어려운 문제고요. 또 2번, 어릴 적 친척 누나와 함께 아버지의 돈 훔쳤다. 요것도 뭐 누나랑 함께 훔친 것은 아니고, 누나가 내가 돈 훔쳐가지고 아이스크림 먹고 있을 때 이거 너 어디서 났냐? 그걸 물어봤던 사람이 누나고, 그렇기 때문에 누나와 함께 돈 훔쳤다. 요것도 이제 전혀 없어서 근거가 없는 제시문도 없고, 그래서 요렇게 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틀렸다라고 하면 제시문에 없어서 틀림, 요렇게 쓰라는 것이죠. 제시문에 없는 내용 조작돼서 틀림, 이렇게 쓰라는 것이에요. 이게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힘듭니다. 이게. 그러나 반드시 3월 교육청 모의고사를 버리면 안 됩니다. 이 교육청 모의고사를 데리고 이렇게 치워놓고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예요. 여러분들이 3월 교육청 모의고사를 도외시하면 안 됩니다. 이 교육청 모의고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이 문제지를 뛰어넘고 다른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완독은 아니지만, 완전히 똑같이 나온 건 아니지만 이렇게 나와요. 비슷하게. 그래서 평가 후 문제는 어떻게 다른가, 그 점에도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3번은 방위병으로 근무했어. 이게 나오거든요. 아버지가 죽게 된 이유를 그때 알았냐. 이거는 선후관계의 오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셔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어려워서 이제 그 이후로 방위병에 근무하게 된 건데, 여기 이제 순서가 바뀐 거죠. 선후관계의 오류입니다. 이게 이제 항상 출제가 됩니다. 이게 틀려서 틀린 것이다, 이렇게 쓰란 말이죠. 아버지가 죽은 후에 방위병으로 근무했다, 이런 식으로 선후관계의 오류다, 이렇게 쓰고. 4번, 학교 가게에서 구슬을 훔치고 난 뒤에 불안감에 사로잡혀 지냈다. 요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앞에 뭐 내가 훔친 기억이 많죠. 아버지 돈도 훔치고 구슬도 훔치고 불안감에. 그래서 막 아버지가, 또는 뭐 숙제 안 했을 때는 담임쌤이 뭐 전근 가버렸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지냈다 이거죠. 이건 사실입니다. 구슬을 훔치고 난 후에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건 맞는 것이에요. 근데 요런 건 이제 엄청 쉽게 낸 거죠. 5번은 이게 이렇게 쓰라는 거죠. 5번은 가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 근데 아버지가 가장의 역할을 제대로 했냐 못했냐, 요거는 안 나왔고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없는 사실을 왜곡해서 틀렸다, 요렇게 쓰면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야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붙습니다. 그리고 혼자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자, 19번은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당연히 일치, 확인 문제죠. 이 A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자, 이 부분이죠. A 부분. 그가 우리 집 반장은 도둑놈이래요 하고 떠들고 다니는 장면이 머릿속에 반복적으로 영사되는 바람에 미칠 것 같았다. 내가 이제 훔쳤다는 말을 누군가가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내가 미칠 것 같았다. 나의 심리 중심으로 쓴 거예요.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더 불안하고 무서웠다. 이런 식으로 나의 내면 심리 중심으로 나의 훔친 사건, 나의 불안감이 전면적으로 이렇게 드러난 대목을 A라고 설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A 부분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중심적인 핵심, 사건 요약이냐, 내면 심리냐, 누구하고의 갈등 대목이냐, 공간의 이동이 있냐, 시간의 흐름이 있냐, 어떤 배경 묘사가 있냐, 요걸 잘 봐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 바람과 주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어쨌든 뭐 내가 훔쳐놓고 그 사람이 사라졌으면 하는 주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의 내면 심리 중심이기 때문에 그 대목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대목을 찾으면 답이 되는데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1번은 왜 틀렸는가를 체킹을 하면서 다 쓰세요. 처음에는 정답 노트를 쓰라는 거죠. 오답은 오답을 쓰고, 공간 이동 이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공간 이동이 없어서 틀리다 이렇게 쓰고, 2번은 인물이 주목한 다른 인물의 과오에 대한 평가. 근데 내가 불안한 것이지 다른 사람의 잘못이 있다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건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나 자신을 탓하고 있는 것이지, 죄책감, 나 자신을 탓하고 있는 거지 뭐 누구 잘못을 탓하고 뭐 평가하고 이런 건 없어서 틀렸다 이렇게 쓰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3번에 인물들 간의 외적 갈등이 아니라 내적 갈등으로 틀렸다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항상 시험은 이분법적으로 상대적 개념으로 나오죠. 외적 갈등이냐 내적 갈등이냐, 자책이냐 원망이냐 이런 식으로. 그럼 4번은 동시적 사건들의 병치, 그러니까 A 공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B 공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동시에 나란히 서로 다른 공간에서 서로 다른 사건이 나란히 병치하고 있다. 근데 요거는 나의 내면 심리잖아요. 병렬적 구성인데 이번에 3월 교육청 모의고사에 나왔던 이대봉전이 바로 장원수가 이렇게 이쪽에서 영적 활약, 이대봉이 이쪽에서 활약. 요런 게 병렬적 구성이에요. 요게 잘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틀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병렬적 구성이 아니다. 안 나와서 틀렸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오답 노트입니다. 저 5번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만 쓰는 게 오답 노트가 아니라 정답은 왜 정답인가를 쓰는 게 정답 노트고, 오답이면은 이것이 왜 오답인가를 쓰는 게 오답 노트라는 뜻이죠. 자, 5번은 과거에 일어난 내적 목소리. 내적 목소리가 나의 목소리잖아요. 그래서 자기 행위를 돌아보고 있다. 조명은 비추고 있다. 돌아본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성찰이라고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5번이 맞다. 그게 답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20번은 기억에서 미움에 대한 이해. 이제 우리가 부분적인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이해죠. 그러니까 이 말이 왜 나왔냐. 그 앞뒤를 봐야 됩니다. 멀리 가면 안 돼. 그럼 기억은 나의 인식 변화가 이루어졌다 했는데, 기억을 보면은 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여기 나왔죠. 1,000원짜리가 고작 5장밖에 없었지 않은가. 처음에는 아빠가 모를 것이다. 확신으로 충만해 있었죠. 근데 불안이 소소히 깨어났어. 아니야. 아빠가 알지도 몰라. 5장밖에 없잖아. 눈치채지 못할 리가 없다. 생각이 급격히 기울어졌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든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밑줄 친 부분에 바로 앞뒤를 봐야 됩니다. 갑자기 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여기에 맞다. 그러니까 어떻게 쓰냐면은 아버지가 1,000원짜리 한 장 없으니 이걸 눈치채지 못할 리가 없다는 쪽으로 생각이 급격히 기울어졌다로 생각이 바뀌었다. 이렇게 제시문에 나왔잖아요. 이렇게 쓰는 것이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왜 이게 맞는가를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2번은 니은은 저지른 행동을 후회하면서 내가 두려움을 느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부분이 자기가 훔쳐놓고 두려움을 느꼈냐 안 느꼈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뭐 그냥 봐도 맞는 것이거든요. 계속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손에 들고 있는 얼음 과자 막대기가 몽둥이처럼 느껴져서 이제 아이스크림 다 녹을 때 그게 나를 때릴 것만 같았다 이거죠. 그럼 바로 앞에 보면은 누나는 고자질할 것이다. 아버지가 지갑에 돈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되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다. 이런 앞에 문장이 있기 때문에 불안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두려움을 느꼈다. 당연히 맞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아버지에 대한 나의 바람이 오래도록 지녀왔다. 근데 디귿을 보면은 갑자기 든 생각이거든요. 두려우면은 갑자기 그 생각을 하게 돼. 그래서 디귿은 그 바람은 거의 무의식적인 것이었다. 내가 뭘 원하는지도 분명히 알지 못했고 꾸중을 들을까봐 자연스럽게 되살아났다.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버지 돈을 훔쳤으니까. 꾸중을 할 것 같은 아버지가 안 왔으면 좋겠다.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 생각은 오랫동안 해온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일어난 생각이란 말이에요.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우리 생각은 나도 모르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요거는 맞다. 그러니까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는 거죠. 아버지한테 들키지 않기 위해 아버지가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무의식적으로 갑작스럽게 생각이 들어온 것이다. 오래도록 지녀온 생각은 틀린 것이다. 그래서 이게 틀려서 답이다. 이렇게 이게 왜 틀렸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래도록이냐, 갑자기 든 생각이냐,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출제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쉽지만 하나하나씩 이렇게 쓰세요. 쓰면은 뇌가 움직이게 되고 기억화가 되고요. 자기 이해가 커집니다. 단지 조금 지루할 수 있어요. 인내심이 필요한 거죠. 자기 정진력이 있어야 공부가 됩니다. 쉽게 왠지 이렇게 팍팍팍팍 이렇게 보고 넘어가는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국어는요 활자거든요. 영상처럼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활자는 활자식대로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활자를 가지고 낸 시험지를 풀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영상처럼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자, 니을은 내가 글쓰기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된 계기가 갑작스러우면서도 강렬한 것이었다. 자, 그러면 이제 갑작스러운 것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니을을 보면은 여기에 여름 한낮 폭풍가 쏟아지듯 느닷없이 덮쳤다. 뭐가? 바로 앞에 적어도 소설가는 따로 일기를 쓸 필요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 소설이 곧 일기야. 그러니까 소설 쓰면 일기를 쓰는구나. 갑작스럽게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줄 친 부분은 멀리 가면 안 됩니다. 바로 앞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설 수 없이도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여러분들이 어떤 선생님이나 어떤 강사들이 막 사전 배경 지식을 설명하고 막 장황하게 설명한 거 있잖아요. 그게 오히려 독이 되는 거예요. 그냥 두 개의 건전한 안구하고 이 손만 있으면 돼요. 정말 심플하게 풀어달라고 낸 문제입니다. 정말 정답률이 80% 이상 나오도록 신뢰도와 타당도를 가지고 낸 게 문학을 전공한 선생님들이 낸 평가원 문제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미음은 새로운 방식의 일기를 쓴다는 의식에 붙들려 있었다. 새로운 방식의 일기가 뭡니까? 이게 소설이죠. 소설 쓰기로 했다는 것이에요. 이건 하나의 충동이었고 의외의 열망에 사로잡혔다. 이게 바로 소설이 된다는 생각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소설이 아니라 일기? 근데 그것은 새로운 방식의 일기. 그럼 이 새로운 방식의 일기가 소설이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만 멀리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5번도 내가 소설을 쓰고 있다는 의식 없이 자신을 돌아보는 글에 몰두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뭐 소설을 쓴다고 막 작정을 하고 쓴 게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일기를 쓴다. 소설가는 일기를 쓸 필요가 없구나. 저렇게 쓰는 게 일기겠구나. 그렇다면은 일기 쓰듯이 소설을 쓰자. 그러니까 뭐 소설을 쓴다는 막 강력한 의식이 없이 썼다는 거예요. 소설이 아니라 내가 이게 해설해놨잖아요. 새로운 방식 일기를 쓰듯이 나를 중심으로 한 성찰의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일기로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맞고 3번만 틀려서 답이다. 이렇게 오답과 정답 노트를 쓰라는 것이에요. 2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기도 여기 나오잖아요. 이 제시문에도 나오고 보기도 나오고, 제시문하고 보기는 항상 일치가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보기가 더 포괄적으로 나오고 제시문에 없는 포괄적인 내용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해봐야 되거든. 1대1로 대응을 시켜봐야 됩니다. 근데 보기에 보면은 이 인간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식, 이 나도 죄의식이 있죠. 이게 바로 서사의 동력, 출발점이 된다 이거죠. 또 자아 성찰을 하는 소설 쓰기는 자기 치부를 좀 부끄럽거나 더러운 부분을 드러내려고 하기도 하고 감추고 싶기도 해. 두 개의 욕망이 힘겨루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드러내고 싶기도 하고 감추고 싶기도 하고, 이런 것은 통해서 이제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 고백을 막 질질질질 깔기듯이 난 이걸 하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이걸 안 하고 싶었다. 하고 싶기도 하고 안 하고 싶기도 했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은 사실은 이거였다. 막 변명을 찍찍 깔기듯이 늘어놓는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고백을 막 자유롭게 늘어나. 그러니까 쓰게 되는 거죠.
근데 묘하게 이러한 감추고 싶은 욕망하고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충돌하면서 막 자기 변명을 막 깔기면서 찍찍 깔기면서 고백을 하다 보면은 뭐가 된다? 털어놓게 되고, 이것이 바로 자기 정화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뜻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 지문 올해 수능에 나올 수 있어요. 이 내용이 그대로 나오질 않지만 이 핵심적인 내용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컨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정화 아닙니까?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과거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거, 자기 해방을 이루는 거, 자유롭게 사는 거. 이게 이제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내용하고 틀린 것이 뭐냐? 그럼 1번은 내가 소설을 왜 쓰는지 이해했다. 그럼 내가 이런 식으로 소설을 쓰면 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자기 정화를 하면 되겠구나. 일기 쓰듯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소설 쓰기가 자기 변명을 통해 자기 정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생각이 내포되어 있다. 그러니까 맞는 거죠. 이게 해설도 정답 노트를 이렇게 쓰는 거죠. 나는 자기 변명을 통해 자기 정화를 경험하는 것이 소설 쓰기라고 생각했다 이거죠. 제시문과 보기 내용에 나왔다. 그러니까 맞다.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골격만 읽어야 돼요. 엑스레이로 찍듯이 주어 뭐고 소스로 뭐고 자기 변명, 이게 자기 정화. 그럼 내가 그렇다 밀고 나가는 거죠. 그 2번은 내가 새 일기장, 이게 소설이죠. 쓰고 싶어야겠다. 그럼 뭐야? 담임, 친구 관련해서 내가 느끼고 있는 지의식이 서사의 동력이다. 그럼 지의식이 있기 때문에, 자책감이 있기 때문에 그걸 털어놓고 정화하려고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소사의 출발점이 된대잖아요. 죄의식이. 그러니까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 정화가 되고 구제도 받는 것이죠. 누가 구제해 주는 것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게 정답 노트를 쓰는 거예요. 보기에서 죄의식은 서사의 출발점이 된다고 나왔고, 나의 죄의식을 털어놓고 싶다는 욕구가 맞다.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내가 다시 쓰는 일을 반복했다는 것은 뭐야? 치열한 자기 성찰을 바탕으로 소설 쓰기를 지속했다. 계속 썼으니까. 이것도 당연한 것이지만 소설은 자아 성찰을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맞다. 맞고. 그 다음에 4번에 내가 모순에 가득 찬 피투성이 문장들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이 모순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서로 반대되는 것들이 막 한꺼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드러내고 싶기도 하고 감추고 싶기도 하고, 나의 소설 쓰기가 드러내려는 욕망, 은폐하려는 욕망, 힘겨루기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당연한 것이잖아요.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써. 내가 드러내는 욕망과 은폐하려는 모순된 욕망이. 그러니까 여기서 모순이라는 것은 욕망의 두 개의 모순된 욕망을 말하는 거죠. 치열하게 대립되어 소설로 드러났다는 뜻으로 맞다. 이렇게 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려울 거예요. 이렇게 쓰기가. 저는 사실 뭐 거의 이것만 하잖아요. 문학 전문가고 문학 전공자고, 저한테는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좀 쉽지만 그냥 뭐 휴식을 하면서 저는 하거든요. 그냥 찍찍 깔기듯이. 근데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거를 세련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기 논리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은 내가 과학적 열망에 붙들려서 무엇을 쓴 것 같은 시절을 보냈다. 막 소설 쓰기를 막 나를 채찍질 하듯이 했다는 거죠. 소설 쓰기에 수반하는 피곤과 수면 부족 등의 육체적 고통이 나의 고백의 부담을 들어줬다. 근데 이건 심각한 거죠. 고백의 부담을 들어준 것은 뭐였죠? 아까 자기 변명. 막 자기 변명을 찍찍찍찍 깔겨 놓으면은 한없이 자기 변명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백하기가 좋죠. 너무 막 엄숙하게 막 천주교 어디 가서 막 고해하듯이 그렇게 하면 어려워요. 상담할 때도 막 너무 진지하게 막 물어버리고 하면 막 다 털어놔야 된다는 부담이 이만저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막 아무렇게나 막 자기 변명을 해도 되고, 감추고 싶은 욕망, 드러내고 싶은 욕망, 막 이것저것 할 거 없이 찍찍 깔기듯이 하다 보면은 자기 변명을 하게 되고, 그게 고백의 부담을 덜어주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자기 정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털어놓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육체적 고통으로 인해서 고백의 부담이 줄어든 건 아니잖아요. 인과의 오류로 틀렸단 말이에요. 이게 틀려서 답인데 이게 왜 틀렸느냐. 이게 인과의 오류가 왜 잘못돼서 틀렸느냐를 여기다 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잖아요. 자의 치부를 드러내릴 욕망과 은폐하려는 욕망의 힘겨루기를 통해서 또 자기 변명을 통해서 고백의 부담을 돌고 자기 정화가 이루어진다고 했지, 육체적 고통을 통해 고백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이 아니다. 인과에 오르다. 이렇게 해설을 하면은 이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해설이고요. 이거는 교육청 해설지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교육청 해설지가 너무너무 조금 간단하거든요. 수능 같은 거는 여러분들 해설지 못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본 건 다 시중에 나온 해설자들이 자기들이 막 쓴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연습을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정확한 해설자가 되는 겁니다.